용도지구에 지정을 해요. 용도지구는 우리가 먼저 공부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켜 줍니다. 기능을 증진시켜 준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지역이 상업지역인데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데 여기서 부족한 기능이 화재 예방 기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상업지역의 화재 예방 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요. 용도지구 중에 방화지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방화지구로 딱 지정을 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화지구로 지정되면요. 건물 지을 때 철근이나 철골 구조로 지어야 돼요. 불이 안 타는 구조. 소방도로도 확보해야 되고 불 났을 때 불 끌 시설을 다 만들어야 되는 곳이 방화지구예요. 그래서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를 딱 지정을 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켜 주는 게 용도지구예요. 서울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방화지구입니다. 강남역 일대 방화지구, 논현역 일대, 동대문 시장 근처 다 방화지구예요. 이 용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1번에 있었죠. 그죠?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결정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러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누군가?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지정권자는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를 계급순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5명이라고 한 5번 얘기한 것 같아. 예. 기억이 안 나. 괜찮습니다. 다 그랬던 분들이 다 합격해가지고 부동산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과정을 고객들이 보면은요, 절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못 맡겨요. 예. 그런데 우리 고객들은 공인중개사 그러면 소문에 듣던 그 어려운 시험을 붙은 사람들이네.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다는 게 이젠 다 알려져가지고요. 공인중개사 딱 그러면은 머리가 좋았나 봐, 막 그러고 공부 많이 했겠나 막 그러거든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제 주변에도 예전에 저한테 배우셔서 합격하신 분 중에서도 이분이요 공인중개사를 하지 않고 거기 왜 구청에 직원 뽑을 때 있잖아요. 구청에서 직원을 뽑는데 지원 서류에 이력서에 공인중개 합격 썼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이 저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습니까? 붙었다. 몇 회 합격 써 있으니까 나도 공부했는데 그 떨어졌는데 붙었다면서 그거 하나 가지고 합격했어요. 예,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도지사가 몇 명을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 시도지사 5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다가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명. 예. 그다음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이 용도지구를 지정했어요. 그러면 남양주시에다가 만약에 방화지구를 지정한다. 누가 지정해? 남양주 시장이. 그러면 인구가 49만 5천 명인 시흥시의 방화지구는 누가 지정해요? 경기도지사가 지정해야 돼. 시흥시장은 있으나 마나야 거의.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그 지정 효과. 용도지구 지정하면서 제한이 적용됩니다.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데 행위 제한이 우리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은 3가지가 있었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있었잖아요. 근데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하나밖에 없어요. 건축 제한밖에 없어. 그래서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이 바로 건축 제한이야. 이 건축 제한은 원칙이요.
도시군 계획 조례로예요. 도시군 계획 조례로 한다. 그게 무슨 뜻이야? 자, 방화지구가 지정됐을 때 방화지구에서 각종 규제는요. 서울시일 때는 서울시 조례, 부산은 부산시 조례로 한다는 거예요. 같은 방화지구라도 행위제한, 건축제한 내용은 달라요. 지자체마다. 예, 조례로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이 있을 때, 요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요 특별 규정이 시험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용도 지구는 하나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용도 지구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이 종류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짜증나는 공부야. 용도 지구의 종류를 외워야 돼. 뜻도 외우고 세분되는 것도 외워야 돼. 아, 짜증나.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경관지구라는 게 나와요. 이 보면 경관지구는요, 경치를 보호하는 거예요. 경치를 보호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뜻을 못 외울 때는요, 우리는 키워드 있죠.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연경관지구 나옵니다. 산지, 군웅지 핵심 단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가지 경관지구, 바로 시가지를 말해요. 핵심 단어. 특화 경관지구가 있어요. 여기는 수변, 물가라든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이게 핵심 단어예요. 특화 경관지구. 그다음 우리 고도지구가 있어요. 고도지구는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거고, 고도지구 지정되면 건물을 갖다가 기준 높이 이하로 지어야 돼. 지자체에서 정해줘. 예를 들면 2층 이하 뭐 8m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보호지구가 있는데 이 보호지구는요, 역시 또 세 개로 세분이 돼요.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그래가지고 핵심 단어가요. 여기에서는 문화재 전통사찰이야. 문화재 전통사찰. 예.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이 있어요. 중요시설물은요, 예를 들면 공항이나 항만 이런 것들이 중요시설물이에요. 공항이나 항만 같은 거.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지구 핵심 단어 야생동식물 서식처. 용도지구 중에서 규제가 제일 강한 게 생태계 보호지구예요. 이 생태계 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람이 산책과 숨쉬기밖에 못해. 산책과 숨쉬기. 생태계 보호지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들이야. 동물들이 주인이 돼버립니다. 야생동식물 서식처. 예. 그 다음에 이제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락지구 할 때 이 취락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취락이라 그래요. 예. 취락지구는요, 다시 두 가지로 집단 취락지구와 자연 취락지구로 세분이 돼. 집단 취락지구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있죠. 거기가 집단 취락지구고요. 자연 취락지구는 우리 개발 안 된 사촌들이 있었죠. 용도 지역 중에서 개발 안 된 사촌 어디야? 녹관농자. 녹관농자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 거기가 자연 취락지구예요. 그래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요, 규제가 풀려. 규제가 완화가 돼가지고요, 땅값이 올라가.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이 개발진흥지구는 세분되는 게 5개나 돼. 이거 외우는 것만 해도요, 사람이 일이야 이거죠. 예? 주거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이 공장 들어서는 곳이에요.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개발진흥지구 중에서는요, 요 중에서 2개 이상을 또 같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2개 이상 같이 하는 거. 이게 바로 복합 개발이고요. 예, 복합 개발. 그 다음에 기타 목적이 특정 개발이에요. 같이 하는 것을 복합 개발 그럽니다. 복합 개발 진흥지구. 기타 목적이 특정 개발 진흥지구. 5개로 세분이 돼. 개발 진흥지구. 역시 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규제가 완화가 돼. 땅값 올라가. 예. 그 다음에 재해를 예방하는 데가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는데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의 재해 예방이 시가지예요. 시가지 방제지구. 사람이 별로 안 사는 곳에 재해 예방하는 곳이 자연 방제지구입니다. 그래서 방제지구는 2가지로 또 세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는 게 있어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여기는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요. 주거 기능 보호, 청소년 보호 목적이다. 여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을 말해. 그 제가 작년에 EBS 촬영을 하는데 EBS 방송 촬영을 했어요. EBS 플러스 2 촬영을 하는데 거기 신참 PD가요. 좀 쉽게 설명해 달래.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빨간색 정육점 불빛이 있길래 고기를 사러 갔더니 고기는 안 팔고 아가씨들만 왔다 갔다 하더라. 이렇게 설명했다가 방송 불가 판정받아. 이건 어디라는 거예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 청소년 보호. 그 다음에 3년 전에 신설된 것이 복합용도지구예요. 복합용도지구. 여기는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을 말해요.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게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요. 용도지구를 하나 신설하라 그랬더니요. 담당자가 경험이 없어. 우리 용도지구의 명칭에는 용도지구란 말 안 쓰거든. 용도지구 종류가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끝에가 지구로 끝나지만 용도지구 명칭에 용도지구란 말 안 쓰는 거야. 근데 용도지구 신설하라니까 진짜 용도지구 신설했어. 복합용도지구. 용도지구란 말은 원래 안 쓰는 건데 어쩔 수 없지, 그렇죠? 잘못 만들었지만 여기는 건축 제한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원래 그 지역에 그 용도 지역에서 못 짓는 건물을 짓게끔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게 복합용도지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도지구가 크게 몇 개예요? 크게 몇 개예요? 예? 크게 몇 개예요? 아니 개수는 좀 씌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크게 말하면 몇 개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경관지구 있고 고도지구, 보호지구, 취락개발, 방제. 예. 그 다음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게 뭔가 보세요. 방화지구가 이제 빠져 있죠. 방화지구를 맨 마지막에 쓸 거예요. 여기다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방화지구는 좀 이따가 우리가 건축 제한 설명할 때 따로 설명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총 우리 크게 말하면 9개죠. 그렇죠? 예. 이 9개 중에 세분되는 것이 있고 세분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자, 세분 안 되는 거 한번 찾아봐요. 고도지구 하고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세분이 안 되죠. 나머지는 세분되는 것이죠. 이 세분되는 게 짜증이나 세분되는 것이 또 시험에 나오거든. 세분되는 것들이 뜻하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용도지구의 공부의 기본은요. 이 용도지구의 뜻하고 제목 세분되는 것까지 암기하는 게 용도지구 공부의 기본이에요. 자주 반복해서 외우셔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100페이지를 보시면은 방제지구 지정과 재해 저감 대책 수립 그랬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방제지구로 지정해야 됩니다. 박스 안에 1번이나 2번, 1번 연안 침식, 2번 풍수의 산사태가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이때 방제지구에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방제지구는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재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기억하고 그다음에 가로 3번에 복합용도지구가 나오는데요. 자, 복합용도지구가 3년 전에 신설됐을 때 그때 수혜지역 우리는 평택시로 봤어요. 그럼 복합용도지구는 아무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 군데만 지정할 수 있어.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세 군데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때 그 기준이 박스 안에 나오죠. 1번. 자, 뭐만을 완화하는 거예요?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 완화. 건폐율 용적률은 완화 안 시켜줘요. 원래 그 용도 지역에서 지을 수 없는 건물인데 지을 수 있게끔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간선도로 교차지, 역세권 같은 데죠. 대중교통 결절지 요런 데다가 지정하고요. 3번 용도 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이하 범위에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요, 조례라는 말 나오죠.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각 지자체 조례로요,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 용도 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칠판에 쓴 용도 지구 있죠. 이거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용도 지구가 있어요. 서울은 현재 하나가 있어. 서울 하나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름을 말하진 않아. 왜? 칠판에 쓴 거하고 이름이 비슷해. 이름이 비슷하다고요. 이거 말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헷갈려서 못 외워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각 지자체가 만들어 가지고 글자 하나씩 차이가 나. 칠판에 쓴 용도 지구와 각 지자체가 만든 하나가 차이 나는데 서울은 현재 한 개가 있어요. 서울 한 개. 서울시 조례로 만든 용도 지구예요. 첫 글자가 문자로 시작하는 게 있어. 문자.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가르치면 안 돼. 시험에 안 나오는데 칠판에 쓴 것을 외우다가 헷갈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조례 용도 지구를 이제 신설하는 거죠. 신설하는데 오른쪽 박스를 위를 봤더니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조례로 신설할 수 있고 행위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 지구는 신설해서는 안 돼. 만약에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 지구를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면 선거 때만 되면 지자체장이 규제 풀어주는 용도 지구 다 신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돼. 완화시키는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3번에 시도나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용도 지구를 또 세분할 수가 있어. 거기 보시면 경관 지구를 추가 세분할 수 있다. 현재 경관 지구는 몇 개로 세분돼 있어요? 자연, 시가지, 특화. 이거 외에 하나 더해서 4개, 5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로 4개, 5개도 되고 또 특화 경관 지구 세분을 포함한다. 그 얘기 뭐냐면 특화 경관 지구를 갖다가 조례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화 경관 지구를. 그러니까 경관 지구를 3개 외에 4개, 5개 만들 수도 있고 특화를 갖다가 다시 2개, 3개로 쪼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이 워낙 많겠죠. 공항이나 항만이나 공공시설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와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현재 세분되는 게 없죠. 칠판에 써놓은 세분되는 것은 대통령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세분되는 건데 이거 외에 조례로 세분할 수가 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와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조례로 세분할 수 있어요. 그 우리 아까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행위 제한 적용됐죠?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건축 제한의 원칙은 뭐야? 도시군 계획 조례. 예외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특별 규정이 시험 문제인데 자, 특별 규정을 보겠습니다. 자, 특별 규정은 먼저 고도지구. 고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요.
고도지구의 건축 제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한다.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으로 해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개특법으로.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해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던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던가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으로 해요. 이렇게요. 이게 시험에 지금까지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제 10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01페이지 밑에 보면 경관지구 안에 건축 제한 나오죠. 이 문장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경관지구 안에 건축 제한 동그라미 1번에 봤더니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제가 특별 규정 빼놓은 것은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조례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조례로 한다는 말이 있는지, 특별 규정이라고 써 있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돼. 그러면 가로 1번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동그라미 1번에 봤더니 첫 번째 줄 도시군 계획 조례라고 나오죠. 이건 원칙이네. 동그라미 2번도 도시군 계획 조례라고 돼 있죠. 그냥 이건 원칙이야. 그냥 특별 규정 아니야. 어떤 분들은 그걸 안 외우고 색채, 대지 안의 조경, 최대 너비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예. 도시군 계획 조례라는 말이 나오는가, 아니면 도시군 계획 조례 말고 다른 특별 규정이 나오는가, 그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다음 뒤로 넘겨서 방제지구 건축 제한 보시니까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도시군 계획 조례 나오죠. 그렇죠. 예.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체크해야 돼. 시험에 나오거든. 방제지구 안에서는요,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이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때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해서 제외한다. 기둥만 서 있고 벽이 없는 구조를 필로티 구조라 그러고요. 그럼 우리가 그 필로티 구조는 뭘로 쓰고 있죠? 주차장으로 쓰죠. 그래서 방제지구에서 1층을 필로티해서 주차장 쓰고 있을 때 홍수가 났다. 1층은 물에 잠기지만 사람은 안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뭐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걸 층수에서 빼주는 거예요. 없는 층으로 본대. 근데 가로 3번 보호지구 나왔죠? 자, 우리 보호지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도시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요거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조례로 합니다. 그래서 가로 3번의 세 번째 줄 다 조례라고 돼 있죠. 예. 그다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도 조례, 생태계 보호지구도 다 조례입니다. 예. 특정 용도 제한 지구도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군 계획 조례. 복합 용도 지구 건축 제한, 그래서 도시군 계획 조례.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복합 용도 지구 건축 제한이 있죠. 이거는 조금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하면 건축 제한 완화시켜 준다 그랬죠. 건폐율 용적률은 완화 안 되고. 그러면 아까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만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건축 제한이 한 단계 완화가 돼. 일반 주거지역보다 규제가 완화된 곳이 어디야? 준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했을 때 한 단계 완화가 돼. 일반 공업보다 한 단계 완화된 곳이 어디야?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은 2개 관리지역 중에서는 제일 완화된 곳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완화가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복합 용도 지구로 지정이 되면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지을 수가 있지만
준주거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라도 못 짓는 게 박스에 나오죠. 그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하나 찾아봐. 안마시술소. 안 돼. 그래서 원래는 준주거 지역에 안마시술소 지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안마시술소는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례시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은 중공업지역에 건축제한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중공업지역이라도 못 짓는 거, 예. 아파트 이걸 체크해야 돼. 아파트. 그 다음에 단란 주점하고 안마시술소 체크.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무엇을 지을 수 있는가? 계획관리 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잖아요. 일반 음식점 지을 수 있어. 일반 음식점 지을 수 있어요. 숙박시설 지을 수 있어요. 거기 4번에 거기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 유원시설업이 뭐예요? 유원시설업. 예, 유원시설업이 뭐였던 거예요? 이번 유원시설업. 유원시설. 여러분들 혹시 그 지목 배웠습니까? 공시법 시간에 지목 배웠어요? 지목이 그 유원지가 있지 않나? 지목 유원지 있지. 그리고 지목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지목을 바꾸는 게 아니죠. 밖에 눈이 엄청나게 오잖아. 예, 눈 오니까 눈 가지고 얘기해야겠다. 우리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겨울에는 그 관광지가 사람이 안 오잖아요. 주차장에 놀고 있지. 눈이 이렇게 많이 오잖아. 거기를 눈썰매장으로 만들어. 주차장을요. 넓은 주차장을요.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이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원래 유원지가 돼야 돼, 지목이. 근데 일시적으로 겨울에 눈 올 때만 눈썰매장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주차장을 유원지로 변경할 수가 없어.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눈썰매장 다 유원시설이에요. 예. 예전에는 눈이 오면 너무 좋았거든. 요즘 이렇게 짜증나지? 눈이 올 때 혹시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 눈 오면 좋다. 눈 오면 좋다는 사람은 마음이 젊다는 얘기야. 예. 젊은 사람이 없네. 예. 지난번에 인터넷으로 오리 집게 샀어나. 눈오리 집게 샀다고. 뭔지 모르지. 이건 모르는 사람 다 늙은 사람이에요. 눈오리 집게 샀다니까. 지금쯤 우리 딸이 지금 눈오리 만들고 있을 거야. 집게로. 예. 눈을 찝으면 오리가 나와. 찝으면 그렇잖아요. 예. 그 모른다는 것은 이미 그 기성세대라는 거야. 예. 예. 자, 예외가 시험 문제라 그랬죠. 건축 제한이 도시군 계획 조례가 아닌 예외. 고도지구 뭐라 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요. 건축물 높이를 정해요. 자연취락지구 뭐예요? 대통령령이 뭐라고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집단취락지구는 뭐요? 개특법.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동그라미 1번 그거만 밑줄 치면 돼요. 예. 그럼 이제 용도지구 공부를 다 하긴 다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보충학습해 보세요. 아까 우리 자연취락지구는요. 건축제한을 국토계획부 시행령 한다고 했잖아요. 이 보충학습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야. 이 표에서 시험 나올까요? 나올까 이 표에서? 여기 누님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재현. 우리 김재현 학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표를 외우고 싶습니까? 시험에 나와. 예.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면 다 맞췄어 지금까지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틀린 사람은 없어요. 아까 우리 자연취락지구에서 어떠한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정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그 국토계획법 시행령이야. 근데 이건 왜 시험에 나오냐 그러면 전국에 자연취락지구가 너무 많아. 전국에. 예. 뻑하면 다 자연취락지구예요. 지난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된 광명시 노은사동이라고 있어요. 거기 자연취락지구야. 자연취락지구 거기요 다.
그래서 우리 자연칠학지는 어디에 지정한다 그랬어요? 녹관 농자. 녹관 농자는 건물을 몇 층 이하로 지어야 돼? 4층 이하로 지어야 되거든. 그래서 자연칠학지구에서는 건물을 몇 층 이하로 지어야 돼요? 4층 이하.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와요. 5층짜리 무슨 건물. 그 무조건 틀린 거야. 아시겠어요? 4층에 짓기 때문에 5개 지문에 5층짜리가 나오면 그게 무조건 틀린 거라고. 5층짜리가 나오면은. 그다음에 이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단독 주택은 지을 수 있잖아요. 공동주택 X. 단독 주택은 지을 수 있지만 공동주택은 못 짓습니다. 예. 그다음에 1종 근생, 2종 근생 나오죠. 그러면 1종 근생, 2종 근생이 나오는데 여기 딱 봤더니 여러분들 요 중에서 혹시나 정신병원이라고 있어요? 없죠. 정신병원 X 써놓는 거야. 정신병원 X. 예. 정신병원 X. 예,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4층 이하로 짓고 공동주택 못 짓고 정신병원은 안 된다. 그렇게 일단 기억하시면은 거의 다 맞춰. 예, 그거 맞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일단 용도지구 공부를 다 했는데, 야, 한 문제 맞추려고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야 돼. 세상에, 그렇죠? 엄청나게 공부하고 외우면은 한 문제를 맞출 수도 있다. 예. 그다음 뒤로 넘기시면은 이제 108페이지 용도 구역 나오죠? 용도 구역 나옵니다. 용도 구역은요. 용도 구역 지정 목적에 해당되는 곳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기능을 증진시켜 주는 게 용도 구역인데, 용도 구역은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먼저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그다음에 시가화 조정 구역.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 구역하고요. 도시자연 공원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제가 여기 칠판에 쓴 거는요. 여기 만들어진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 구역, 그 다음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자연 공원 구역 요 4개예요. 그러면 요 4개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권자가 제일 많이 시험에 나왔어요. 지정권자. 개발 제한구 누가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지. 시가화 조정 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누가 지정하는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지정권자가 누구냐가 제일 많이 나왔어. 시험 문제. 용도구역 문제 거의 대부분은 지정권자를 물어봤다고. 예를 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X 이렇게 나온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제한. 요 행위 제한은 가끔 나오는데요. 우리 개발 제한 구역의 뜻은 국토계획법에 나와. 근데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있어. 바로 나왔던 아까 개특법으로 해요. 개특법으로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한다고. 개특법. 예. 그래서 예전에요. 17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는요. 저 개특법이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였어요. 2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서 17회 합격하신 분들은 그린벨트 안에서 중개를 잘 하고 있어요. 들어는 봤으니까. 18회 시험부터 학생들이 범위가 너무 많다고 빼달라 그래가지고 빼준 거예요. 그러면 18회 때부터 공법 공부하기가 좋았나?
아니야. 그 대신 문제가 더 어려워졌어. 예. 그래서 이 개특법은요,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그린벨트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을 현재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은 공부를 안 하고 합격을 하거든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중개가 들어오고, 그다음 예전에 있다 없어진 산지관리법, 임야 중개 막 들어오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배우신 분이요, 합격하고 지금 바로 일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수가 임야야. 임야 소유자가 임야 팔아달라고 가져왔어요. 까막눈이야. 이거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임야에서는 뭘 할 수 있는지를 몰라. 까막눈이야.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는 다 아는 걸로 알지만, 그때 고객한테 저 죄송한데 저는 산지관리법이 시험범위가 아니라 잘 몰라요. 저는 개발 제한 구역을 배운 적이 없어요. 말할 수 없잖아. 예, 난리 난 거지 지금. 예. 전 연락 왔어요 저한테. 아주. 자, 그래서 우리 개특법으로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못 짓는 건물 쭉 나와요. 시가화 조정 구역이 뭔가? 시가화는요, 시가 이게 도시 거리를 말해요. 도시 거리화 되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을 시가화 조정 구역이라 그래요. 영종도 같은데요. 영종도 347만 평이나 돼. 영종도 347만 평을요, 2002년도 월드컵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가화 조정 구역 지정했어요. 거기 외에 또 있어. 대전의 유성구라고 있죠. 거기도 시가화 조정 구역 지정한 적이 있고, 발산역이라고 있죠. 거기도 시가화 조정 구역 지정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규제는 시가화 조정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보다 더 강해요, 규제가. 예. 그다음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요, 2003년도에 지정해서 처음으로 2003년도에 처음 지정할 때는 전국에 47군데였는데요. 여기가 관광지야. 거의 바닷가거든요. 바닷가나 강변이에요. 북한 강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선거 때가 되면은요, 민원이 발생해서 계속 해제시켜줘. 지금 한 20개 남아 있어요. 지금은요.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한 군데가 있어요. 통영 앞바다 굴양식장 주변. 이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에요. 엊그저께 저한테 그 컨설팅 의뢰가 들어온 게 통영에 있는 땅이 하나 나왔어요. 이 땅을 경매로 낙찰 받을 때 어느 정도 가격으로 낙찰 받아야지 수익이 나올 것인가. 그 토지용 계획 확인 열람했더니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데가 강원도 양양에 연어길이라고 있어요. 연어. 강원도 양양에요, 연어가 이렇게 올라오는 데 있죠. 그 일대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에요. 예. 여기는 원래 비공개예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요. 왜? 공개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은요, 누가 와서 그물을 한 번만 던지면 멸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공개고요. 어디에 지정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 이름, 주민번호, 주소, 알고자 하는 목적을 쓸 때 왜 연구 목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개별적으로 통지해줘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우리 학교 부동산학과 학생한테 시켰어요. 확인해보라고, 신청하라고. 통보받은 거 보니까 47군데였어요. 최근에 다른 교수님이 그 제자시켰더니 한 20개 남아있더라고요. 예, 거기가 관광지라고. 예. 여기는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건축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험범위야. 시가화 조정구역의 행위이지 않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하니까 이게 시험범위가 돼. 이건 시험범위가 아니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해요.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건축 제한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건축 제한하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로 건축 제한합니다. 그래서 무슨 법으로 하느냐,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구체적으로 조금 나오는 게 이거예요. 왜?
요 세 개의 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제목만 알면 돼. 세 개의 법은 제목만 나와. 근데 그 내용까지 물어보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행위 제한하는 시가와 조정 구역은 요걸 물어본다는 거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크게 도시군 계획 사업, 시나 제주도일 때는 점하고 군자를 띄고 부른다 그랬죠? 도시계획 사업이야.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계획 사업은 원칙 금지예요. 원칙적으로 금지다. 얼마나 규제가 강한지. 예외적으로 허용돼.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거, 개인이 땅 파거나 개인이 건물 짓는 거, 비도시군 계획 사업. 계획 사업. 우리는 이것을 개발행위라고 불러요. 같은 말이야. 개발행위. 개인이 땅 파거나 건물 짓는 거 있죠. 요거는 시가와 조정구에 꼭 필요할 때는 허가 받으면 할 수 있어. 허가 사항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허가 사항. 자, 요 허가 사항은요. 몇 가지만 공부하면 돼. 시가 조정 구역에서는 주택 신축 금지예요. 얼마나 규제가 강한지 세상에 주택 신축도 금지해. 주택 증축만 가능해요. 증축만. 단 기존을 포함해 가지고 기존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그다음에 공공시설 등도 허가를 받아야 돼. 이게 시험 문제야. 우리가 왠지 공공시설은 허가 안 받을 것처럼 보이죠. 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시가조정구역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찰 파출소, 119 안전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등등 이런 공공시설도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 시험에서는요. 공공시설은 허가 안 받고 설치할 수 있다고 틀리게 나와. 왠지 그럴 것 같거든. 경찰서 설치도 경찰 파출소도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종교시설도 신축 금지. 증축은 가능해요. 교수님, 종교시설 왜 신축이 금지입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 이건 하느님의 뜻이야. 신축 금지. 증축만 가능해요. 예. 그 다음에 공장도 금지됐죠. 공장도 금지예요. 공장 신축도 다 금지입니다. 요것만 기억하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거기 108페이지에 용도구역 나왔죠? 용도구역 나왔습니다. 의의가 1번, 우리 1번 의의만 보면 되죠. 이게 법으로 정하는 거니까.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고 나왔죠? 그렇죠? 예.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예, 강화 또는 완화. 근데 저기 용도 구역 4개 중에서 강화하는 것만 있고 완화하는 건 없어요. 완화하는 용도 구역도 신설할 수 있는 거야. 이제 현재는 완화하는 게 없어. 예. 자, 먼저 개발 제한 구역은요. 그 뜻만 우리 국토계획법에 나와. 그래서 시험에서는 거기 나오는 거 동그라미 1번 있죠. 이것만 나오는 거야. 주어가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이게 중요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래서 도시와 도시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영국식 제도예요. 영국에 우리가 베껴왔어요. 1971년도에.
그 영국에서 항공 사진을 찍었더니 도시 외곽의 푸른색 녹지대가 허리띠 모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푸른색 허리띠, 그린 벨트라 불렀어. 푸른색 허리띠. 이걸 71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직역을 하니까 푸른색 허리띠야. 이거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푸른색 허리띠를 국토부 장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 건전하게 살아요.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까지 끊어. 여기가 앞에 문장이야. 그때 개발 제한 지정할 수 있고요. 뒷문장,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 있다고 인정이 될 때 그때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시설 주변이 또 개발 제한 구역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정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이 법이 뭐라고요? 개특법. 그렇죠? 행위자는 뭘로 정해요? 역시 개특법. 시가 조정 구역 보세요. 자, 원칙 누가? 시도지사. 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의 자 핵심 단어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 밑줄 치고 시가 유보 기간이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지정 변경을 누가 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 변경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잖아요. 그렇죠? 도시 거래되는 방지래요. 그래서요. 영종도 347만 평을 2002년도에 지정했던 이유는요. 인천공항 때문에 그래요. 인천공항이 들어서니까요. 하루에 수십만 명이 공항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영종도의 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인천공항이 하루에 수십만 명 이용하는데 저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다 건물을 짓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물은 하나도 안 짓는 거야. 예? 제가 좋아하는 거 도서관, 뭐 독서실, 뭐 서점, 학교, 연구소 이런 것들은 안 짓고 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물만 지어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 러브 호텔 이런 것만 짓는 거지. 우리 이것을 갖다가 무질서한 시가화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을 딱 하는데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 사이. 영종도는 15년 지정했어요. 예. 그 다음에 가로 2번 시가화 조정구역의 실효.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밑줄 쳐야겠죠.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영종도는요 2017년 10월 달이 되면은 효력을 잃어야 되는데 실효됐다는 얘기가 안 나와 뉴스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이 사실을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다.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행위 제한 보세요. 도시군 계획 사무 원칙은 금지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칙은 금지라는 전제하에 허용되는 것만 써 있어. 기억번,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고 관계행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어야 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 목적 달성에 징업도 인정하는 사안에서 시행할 수가 있고 자 개인이 땅 파거나 개인이 건물 짓는 거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거 같은 말이 개발행위라고 그랬죠. 요거는요 6명 시장 군수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 6명이죠. 6명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밑에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는 거 나오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다음 페이지 나오고 오른쪽에 또 나오죠.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자,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나열된 것은 꼭 필요한 것들이고요. 허가 사항으로 나열 안 된 거는 다 금지라고. 그러니까 허가 사항 나오는 것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고 허가 못 받으면 못 하는 거고 허가 사항이 아예 안 나온 것은 다 금지야. 예. 그러면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농업, 임업,
어업, 광업에 필요한 것은 다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야. 농업, 임업, 어업, 광업에 필요한 것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박 선생이 좋아할 만한 건물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건물은 금지다. 이러면 95%라 외우는 거야. 나머지 5%가 뭐냐? 내가 칠판에 써놓은 게 5%야. 됐죠? 예.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딱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금지. 예. 박 선생이 좋아할 만한 것은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저기에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주택 신축 금지, 증축 가능 있죠. 공공시설은 허가받고 종교시설 신축 금지, 증축 가능, 공장 신축은 금지. 이것만 기억하면 다 맞췄다고 지금까지 시험 문제를요. 그래서 거기 109페이지에 기억번에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 나왔죠? 다음 페이지 주택 나왔는데 박스 안에 1번 주택 신축이란 말이 없죠?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금지. 증축은 기존 포함해서 100가지만. 그 다음에 마을자 나오죠? 마을자. 그 다음에 리을번. 이게 이제 중요했죠.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 그냥 공공시설 그러면 돼. 공공시설도 허가 안 받고 그냥 짓는 거 아니라 그랬죠?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 거기 나오는 거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 예,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공업 등등 나왔고, 예, 어떤 사람은 시읍번 같은 거 막 외운다고 이름 외우면 안 돼. 뭐 레미콘, 아스콘 막 외우는 사람이 있어. 그 왜 외우냐 그랬더니 혹시나 시험 나오면 혼자 맞히겠대. 혼자 떨어져.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읍번 종교시설 증축 나왔죠? 신축이란 말 없죠? 신축은 금지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가로 5번 한 번씩 읽어주시고, 예. 가로 8번 시가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하도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6명 시장 군수가 그냥 허가 신청 들으면 무조건 거부해 버린다고. 이것만큼은 허가를 내주라는 거예요. 거부 못한다는 거.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이거 지금 외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 혹시나 나올 것처럼 보이면 그때 제가 찍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외우지 말라면 또 몰래 외우다 걸리는 사람이 있어. 뽕나무 1800주 막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주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에 주말에 등산 가는 산 같은 거예요. 이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예. 뜻을 외워야 돼.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보,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도시 지역 안의 식생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죠. 자, 뭘로 정해요? 행위 제한 동그라미 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예. 행위 제한 도시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주어가 누구예요? 해양 수산부 장관. 어디다가 공유 수면, 바다, 호수, 강이나 인접한 토지 밑줄 치고. 예. 행위자는 뭘로 한다 그랬어요? 수산자원관리법. 여기까지가 우리 용도 구역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셨죠? 예. 자, 용도 구역 한 문제 시험 나와요. 이제 그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보겠습니다. 예.